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남자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내지는 본인이 이제 게임에 되게 몰입한, 매몰된 시간이나 자금이 많다 싶으신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뚜렷한 어떠한 해결책이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뒤에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과 대학생이었던 그 당시에 삼촌들이 같이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되게 드물게도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게임 같은 거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삼촌들을 보면서 자랐고 저 또한 같이 하면서 자랐고 해서 게임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정말 어린 나이부터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게임을 그나마 안 했던 시기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게임에 접속할 만한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던가 스팀이라던가 에픽 게임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 오늘이 이제 11일인데 한 2일 정도, 7월 2일 정도부터 한 5일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지는 이제 어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지, 왜 게임을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2일 날에 스팀 할인이 아마 29일 날인가 시작됐을 거예요. 6월 29일 날. 스팀이라는 거는 이제 게임 플랫폼으로 그 안에서 이제 게임을 구매를 하고 게임을 실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플랫폼을 동생한테 그냥 빨리 가져가라고 넘기면서 세봤더니 게임을 85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 중에는 1000시간 이상 한 시간 그런 게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게임들, 정말 많은 게임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게임들 싸지 않아요. 비쌉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한 샀는데 하지 않는 게임들도 있어요. 사놓고 한 20분 하고 안 하는 그런 게임들 되게 많아요. 이 부분 아마 어른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인데 에픽 게임즈에도 한 게임이 한 50개가 있더라고요. 하지 않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고 비싼 게임들도 많아요. 막 5만 원 넘는 게임들도 많고. 그런데 닌텐도 스위치도 있고 되게 많아요. 게임에 대한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저보다 게임을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은 아마 과로로 다 죽었을 거예요. 네, 죽기 전에 제가 그만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근데 뚜렷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를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뭐냐면은 게임을 할 때 일단 2일 날부터 그렇게 돼서 제가 5일 동안 허니팝이라는 게임을 받았어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지는 남자분들도 알 수 있겠지만 3 곱하기 3 퍼즐 게임이라고 해서 블럭을 3개를 맞추면 팡 하고 터지면서 블럭 위에 쏟아져 내리고 그걸 또 맞추고 이런 식의 퍼즐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야한 게임과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한 게임이에요, 사실상. 근데 정말로 게임 난이도랑 게임의 야함을 따지자면 정말 야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냥. 근데 다만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게임으로 게임성이 좋아서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처음에 켰을 때는 이걸 하란 얘기인가 말란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끄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됐겠는데, 그리고 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가 얘를 일로 옮기면서 얘를 옮길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방향들이 보이면서 이제 장기 두는 사람들 기보, 바둑 두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제 남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당구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처음 잘 때 이제 천장에 공들이 굴러다녀요. 이렇게 했으면 되는구나, 저렇게 했으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3 곱하기 3 게임류를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거기에다 이건 약게임이었고, 거기에다가 세일 기간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찾아와서 5일 동안 제가 굉장히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밑바닥을 칠 거면 확실하게 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그렇게 해서 게임을 안 하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게임에 완전 몰입을 해버려요, 그냥. 그래야 빠져나온다고 저는 믿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에카툴레라는 사람이 쓴 The Power of Now라는 책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럴 거면 아예 몰입을 해라, 그냥 대충 하느니.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됐냐.
5일 동안 게임을 그렇게 미친 듯이 게임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분명히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한 30분 정도? 원래는 더 해야 돼요. 솔직히 한 10시간 넘게 해도 할 수 있는 게 게임인데 3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저는 정신적으로 지친 건지 몸으로 지친 건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뻗어버려요, 그냥. 뻗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게임을. 왜 이 30분밖에 유지를 못하냐?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생각 안 해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진짜로 밑바닥을 쳐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기 직전이었어요. 그때가 너무 피곤해서 유튜브 한 손 이제 완전 눈을 반쯤 감긴 상태로 유튜브 이제 스크롤 내리는 거예요. 그 스크롤 내리는 것도 도파민 연관인데 이 스크롤 내리면서 다음 영상은 더 좋은 게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도파민에 따라서 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올리면서 재밌는 건 나오는데 딱히 마땅한 게 없어요. 제 만족감에 제 성에 차는 게 없어요. 그러던 중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은 이 영상을 봤어요. How Gaming Affect Dopamine Reward Circuitry라는 영상을 봤는데 이게 지금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면 정말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거를 의식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딴 거 보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잘 컨트롤해서 이걸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하고 이걸 보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걸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걸 틀어놓고 눈을 감고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꿈인 듯 아닌 듯 이런 상태로 영상을 들어요. 근데 점점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얘가 하는 말이 다 들려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설명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알고 있었고 학부모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 전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들에 이제 용어가 좀 더 섞였다 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런 무리에 속해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자에게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일 수 있는데 남자는 일단 목표 지향적이기도 하고 어떤 결과물에 대한 집착도 있고 소유욕이 더 강한지는 솔직히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모르는 부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게임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게이머들이 거치는 단계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였을 때를 생각하셔도 되고 만약 부모라면은 아이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봐도 돼요. 근데 아이였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까마득해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너무 이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고 그 눈이 초롱초롱하던 그 시점이 있어요. 모든 게 새롭고 그 탐구하고 탐험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순수한 재미로 다가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아이가 처음에 게임을 사줘서 할 때 우와 와 이거 봐 이러면서 게임에 막 미쳐서 눈이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근데 미쳐서 눈이 돌아간다는 말은 되게 안 좋은 편이고 그건 정말로 옆에서 봤을 때 참 사준 내가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에 대한 완전 순수한 즐거움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이 다음 단계로 가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처음에 이 순수한 즐거움이었던 게임이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그 얼굴 잘 기억하세요? 그 아이들이 가진 그 정말 즐거워하는 그 얼굴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이 게임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게임의 양상이 살짝 변해요. 살짝 변해서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게임을 할 때에는 스트레스 주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면서 요 정도 얼굴 내지는 그냥 무감각한 얼굴을 해요. 그렇게 됩니다. 점점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그랬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런 분들도 있고 많을 거예요. 아예 못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어차피 다른 부분이랑 다 이어지기 때문에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로 접어드냐면은 이 두 번째 단계까지만 해도 게임이 스트레스를 막아줘요. 게임이 스트레스를 막아주기 때문에 할 만한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서라도 어떻게 잠깐 환기시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도.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 번째 단계로 가면은 게임이 스트레스를 막아주지도 못할 뿐더러 게임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실 두 번째 단계랑 세 번째 단계 중간 단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PC방에 10시 이후에 가시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 저를 포함한, 저도 그랬어요. 진짜 패키지 끊어서 엄청 날 많이 새봤고, 그렇게 같이 패키지 끊어서 나를 새는 무리들이 있었고, 항상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 중에서 즐거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일하듯이 게임을 하고, 일하다가 담배 피듯이 그 기분으로 가서 담배를 피고 다시 게임하러 와요. 그 얼굴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은, 아, 요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내지는, 아, 내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게임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으로 넘어가서 전 이걸 4단계로 분류하고 싶은데, 이 영상 속에 남자는 이걸 이제 정신과 의사는 이거를 3단계로 분류했기 때문에 저도 3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게임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게임에는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 내지는 아이한테 게임 좀 그만해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화를 내요. 애초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옆에서 건드니까 일로 폭발하는 거예요. 군대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군대에서 누가 맞았어요. 뺨을 한 대 맞았거나 뭐 한 소리 들었거나 이러면은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딱히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만만했던 경우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화를 낼 수는 없어요. 게임에 화가 나는데도 화를 낼 수는 없어요. 왜 화를 제가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게임 왜 재밌어요? 하고 화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게임은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는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화를 냈던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입해서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하지 말랬는데 나한테 화를 내는 아이나 내지는 누군가가 기억이 난다면은 그때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아요. 이 게임 그만해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2단계까지 가면은 사람들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게임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게임을 그만둘 수가 없는지를 여기서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제 게임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유의지라는 건 정말로 보잘것없는 콩알 반쪽만한 그 정도의 여러분들의 선택권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이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 자체를 일단 한번 막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지한 것 두 번째는 안 막는다고 치고 첫 번째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에 막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인지하는 단계에서 이미 무의식이 개입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선택권들 5개 정도를 골라서 자, 이것 중에 골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계속해서 도파민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5가지의 선택권, 무의식이 던져주는 이 5가지의 선택권 중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음 단계에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느 정도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코를 판다고 해도 코를 팠을 때 여기 간지러움을 해소하거나 내지는 답답함을 해소하거나 내지는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이득은 게임이라고만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도파민 서킷 트리 때문에, 도파민 회로 때문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뉴트럴한 상태, 그냥 도파민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아, 오늘 나가서 좀 걸어보자. 자연을 느껴보자. 트레킹을 가보자. 내지는 여러분들은 아, 그래, 오늘 기타 예전에 친지 좀 오래된 것 같아. 그것 좀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지는 여러분들은 아, VR 쓰고 오늘 좀 뭐 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내지는 여러분들은 영화 보러 갈까? 그래, 영화관 데이트 안 한 지도 오래됐지. 내지는 여러분들은
독서를 할까?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흥미도를 요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특별하게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네들, 여기 있는 요만한 애들보다 독서를 더 많이 하실 거고, 여러분들 중에 그림 그리기가 더 좋은 분들은 이 정도의 선택을 하겠죠. 더 많이 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게임이 이 정도라고 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번 하면은 여기에서 도파민 분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즐거움, 플레저를 주는 정도가 100이라고 칠게요. 1회 게임을 했을 때 처음으로. 그러면은 다음번에 똑같은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90 정도 내지는 80 정도 내지는 적어도 다 다르겠지만 더 낮은 양의 즐거움을 얻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즐거움을 동량으로 느끼려면 여러분들은 더 자극적인 게임을 동량으로 동시간대에 같은 시간만큼 하거나 내지는 같은 게임을 좀 더 오래 해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점점 게임에 대해서 더 도파민 분비 수치가 늘어나요. 그거를 우리는 악기에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저희가 TV를 틀어놓고 오케스트라를 보고 있는데 각각 악기들이 있어요. 여기에 독서라는 악기가 있고 여기에 트래킹이라는 악기가 있고 여기에 바이올린 연주 내지는 여기에 그림 그리기 내지는 여기에 글쓰기 내지는 여기에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그 모든 악기들은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게임이라는 악기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악기의 소리만 점점 커져요. 상대적으로 다른 악기의 소리는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 현재.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볼륨이 엄청나게 커져요. 얘네들 전부 다 20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지는 독서는 40이었어요. 좋아해서 이 사람은 특정하게 20선에 시작을 했는데 도파민 분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게임 소리가 이만큼 커져요. 엑셀 차트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천장을 얘가 뚫지 못하니까 나머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천장에 닿아요. 100을 찍어요. 소리가. 근데 100 이상으로 더 올라가요. 그럼 얘네가 작아져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게임이라는 악기의 소리가 이만큼인데 지금 독서라는 악기의 소리가 이만큼이에요.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TV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줄여요. 이제 쭉 줄이죠? 그럼 얘네는 어떻게 돼요? 같이 줄어들어요. 왜? 전체 볼륨이니까. 그럼 이제 게임이라는 거를 우리가 즐거움을 요만큼, 우린 즐거움은 여전히 똑같아요. 100만큼의 즐거움인 거예요. 근데 사실상 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다른 우리가 원래 좋아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것들의 소리는 아예 이젠 들리지도 않아요. 게임의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도파민 회로, 그러니까 도파민 서킷트리에 익서션이 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탈진되는 거예요. 도파민 탈진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파민 분비가 너무 많이 만성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게임을 그나마 할 수는 있는데 오래도 못해요. 게임도 그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30분 하고 뻗어 있는다고. 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저희는 도파민 양을 인지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몸에. 저희가 지금 도파민 양이 39.5니까 조금 쉬었다 해야겠어.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사람이라서 그걸 감지하는 센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는데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파민에 뇌가 계속 만성적으로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임이나 자는 것 내지는 글쎄요, 성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단발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력의 문제냐? 내지는 체력의 문제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요, 신체적으로 체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증명을 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아까 어떻게 된지 말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게임 스토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쪽 스토어 정리해서 동생한테 넘긴 다음에 그 당일날 11시까지 진짜 일만 하다가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진짜 신체적인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머리 속에 도파민 서킷트리에 탈진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 탈진의 인식만 바꾸면 바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될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저는 왜 되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되게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부터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것 때문에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게임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돼서 탈진이 왔어요, 이미. 근데 이 탈진을 유발하는 인자가 뭐냐면 부모님들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시점이 올 거예요. 아이들과 타협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거 하면은 게임 1시간 더 시켜줄게. 그거 하면 주말에는 게임 하게 해줄게. 그거 하면 뭐 하게 해줄게. 뭐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요.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데 점점 그 타협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요. 뭐 그거에 대한 소유의 개념으로 다가설 수도 있겠죠. 시험 몇 점 맞으면 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이게 보상회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설탕, 알코올, 담배, 마약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회로도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는 것 부분만 이해를 해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탈진이 옵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탈진에 겪는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거나 하면 얘네 뭐 하냐? 자요. 가서 맨 뒷자리에서 자요. 거기서 회복하고 나중에 게임해야 되니까. 내지는 잘 수가 없을 만큼 엄한 곳에 있으면은 오토파일럿을 돌려요. 그래서 인간이란 동물은 한 번에 2가지의 의식적인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서 습관화된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다른 행동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대로 하냐? 수업을 들으러 와서 앉아있는, 의식적으로 안 해도 되는 앉아서 가만히 있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천장 보면서 당구공 굴러가듯이 게임을 공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지는 공책에 적고 있거나. 이런 상황 정말 일어나요. 네. 그거를 근데 선생님들이 캐치를 안 해요.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도 2대1이나 3대1 수업 정도 할 때 캐치가 되는 거지 솔직히 5대1만 가도 캐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잡아줄 여력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건 미지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도파민 서킷트리가 망가져서 탈진 현상이 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중1, 2, 3 정도 되면은 이제 굉장히 개기기 시작할 텐데 개긴다기보다는 rebellious해진다고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건들지도 못할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죠. 옆에서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알아!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근데 게임 안 끄잖아요. 그 상황이 온다고요. 그게 왜 오냐? 본인도 알아요. 자기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해요. 그만 못해요. 그럼 그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도파민 서킷트리에 의해서 잘못된 도파민 분비에 의해서 게임의 소리가 이만큼 올라가서 탈진 현상까지 와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탈진 현상이 오게 만든 그 악기를 꺼버려야 돼요. 꺼버리면은 짧게는 1주에서부터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게 내려와요. 그렇게 돼서 길게는 3달. 3달 정도 게임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시 평균값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게임을 안 하게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은 게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아이들이라면 차라리 부모님들이 아예 이거를 빼앗아서 끊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럼 어느 순간에 게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은 있겠죠.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라, 그게 맞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해버려서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라던가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그때 엄마가 안 그랬으면 나는 아마도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안 갖고 게임에 대한 것들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아이는 나중에
엄마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에 게임만 하는 시점을 거치겠죠. 저는 그 시점을 실제로 겪었어요. 그 시점을 겪으면서도 사실 일은 다 해냈지만,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오토파일럿 모드로 했겠죠. 더 잘할 수 있었겠죠.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걸 선택하고 제 개발을 더 했을 수도 있겠죠. 훨씬 더 이른 시점에. 그래서 어떤 게 맞다라는 말을 못 한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면밀히 관찰하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계속해서 경로를 다 같이 잡아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스스로 인식해서 이 부분이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을 앞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게임을 적어도 1주, 길게는 3달까지 끊어내야 한다라는 납득을 해야 돼요, 아이가.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걸 도와줄 수 있으면 그건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이가 그래, 게임 말고 다른 거 하자. 축구를 해보자. 축구하러 나가요. 재미가 없어요. 산책 가보자. 산책을 나가요. 와, 이거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산책 가서도 게임 생각하는데. 독서를 해봐요. 독서하는데도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악기 연주 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아이는 원래 분명히 본질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의 소리는 더 커서 이 아이가 더 집중하게끔 만들어졌을 텐데 이미 도파민 회로도가 완벽하게 고장이 난 상태여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한 소리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아이는 난 진짜 좋아하는 게 없구나 라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만약에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우연히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발견을 재발견을 하기 전까지는 그건 이 사람한테 정답인 거예요. 난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나 이거 재밌다, 보람있다, 잘 때 뿌듯하고 미소가 지어지고 이런 일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채 너무 길게 살아왔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지금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게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도파민 서킷트리에서 오는 도파민 익서션에 대한 얘기지 이거는 게임에 대한 얘기일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설탕. 탄 거 많이 먹었는데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서 큰일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탄 거 먹어서 밥이나 건강한 식품들에 대한 소리가 작아져서 그렇겠죠. 내지는 아이들이 또 뭐라고 해요? 공부 안 해서 큰일이에요. 독서 안 해서 큰일이에요. 독서보다 재밌는 게 여기저기 지천에 널렸는데 어떻게 독서를 해요? 그 재밌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독서 안 하시잖아요.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독서하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 나중에 커서 독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서를 안 하는데 아이들이 독서 안 하는 게 걱정이라면은 그럼 여러분들 독서 말고 다른 것들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독서보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냉장고 열어보는 거예요. 가서 한 번씩. 5분 전에 열었던 냉장고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가서 관찰을 하는 게 더 재밌어요. 독서하는 것보다. 네. 그런 게 전부 다 똑같아요. 마약하는 사람들 한 자리에 잡아두면 한 방에다 가둬두면은 어쩔 줄 몰라야 할걸요 아마. 전 그 장면 TV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다른 모든 게 너무 지루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단 거 많이 먹은 애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콜라 먹은 애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콜라 재밌어요. 똑같은 상태인데 그게 음식으로 가면 맛있다가 되는 거고 게임으로 가면 재밌다가 되는 거고 술로 가면 흥이 난다가 되는 거고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모든 건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에요. 술은 왜 먹지? 설탕 들어간 거 왜 먹지? 왜 자꾸 이런 거 먹고 있지? 이런 거 하고 있지? 왜 자꾸 난 그러지? 왜 난 집중하지 못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데서 와요. 왜 나는 내가 하면 좋겠다고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을 이건 내 몸인데 왜 내가 못하지?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난 탄수화물 계속 먹지?
담배 끊었으면 좋겠는데 왜 담배 계속 피지? 왜 난 공익 광고가 나와서 담배 피지 말라고 나오면 왜 그거 보기 싫어서 담배 피러 나가지? 많지 않나요, 되게? 왜 난 금요일인데 친구한테 전화가 안 오면은 그냥 술을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내가 전화를 하지? 반대로? 되게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실 부분이기도 하지만 물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걸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 대한 얘기로 모든 것들을 풀어봤는데 이 영상은 제가 이미 블로그에 쓴 글을 토대로 지금 영상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롱테이크로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영상을 영어로 하신다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를 안 하신다면은 그 제 블로그를 한번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라면은 이건 또 다른 건데 그냥 LLY라는 크롬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거를 깔아서 한글로 번역되는 번역본으로 그 영상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일단락이 지어졌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블로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영상으로 뽑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내가 임신에 딸려오는 철분제와 철분제를 먹으면서 생기는 변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곤란을 겪은 일이 어제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변비에 대한 부분을 다음 영상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루에 물을 3리터, 6리터 막 이렇게 많이 먹어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완전 잘못된 정보고요. 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정보는 여러분들 물 많이 먹는다고 변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웃기죠? 저희 상식 틀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무튼 영상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한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공간이 비루한데 점점 고쳐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제가 배워온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까 합니다. 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계획한 이 영상을 위한 시간은 7시 30분까지였어요. 저는 하루 계획을 분 단위로 다 설정을 합니다. 지금 아마 7시 30분일걸요? 방금 문자가 온 걸 봤는데, 네, 맞죠? 7시 30분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기록은 여기까지 마칠 것이고,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저는 다음 행동을 하러 갈 겁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것은 저녁 식사. 네, 오늘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